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앤다운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업앤다운 게임이란 무엇이냐? 보통 오프라인에서 사람들끼리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고 뭐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숫자를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범위를 말해줍니다. 1에서 뭐 100까지다 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A, B, C, D 뭐 이 여러 사람이서 돌아가면서 숫자를 하나씩 불러가면서 맞추는 거죠. 예, 스무고개처럼 그렇게 하나의 숫자를 맞추면 그거에 대한 단서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B가 10이라고 주면은 어 사회자가 생각했던 숫자가 이것보다 높으면 업이라고 말하고 음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업이면 10보다 크겠다 해서 20 하면 20, 50은 그것보다 훨씬 크죠. 또 업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크다 라는 거고 뭐 C가 그 다음 차례 C 차례 90 불렀을 때 90, 50은 90보다 작죠 해서 다운 부르면은 그것보다 낫겠구나 해서 계속 돌아가다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수, 사회자가 정해놓은 숫자의 범위를 맞출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쵸? 저 추리 범위가 계속 좁혀지다가 한 사람이 맞추겠죠. 맞춘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그쵸? 계속 돌아가면서 푸른다라는 게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들어갑니다. 조건은, 조건은 한 사람이 정답을 맞출 때까지 하는 거죠. 저 승리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사회자가 숫자를 생각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초반에 사회자가 숫자를 정한다. 정하는 거. 첫 번째, 숫자 정하기. 숫, 숫자 정하기 하고, 그 다음은 계속 반복을 하는데 뭘 반복하냐? 숫자 부르기. 숫자 부르기. 그 다음에 업 또는 다운. 다운을 부르고, 여기서 업 또는 다운 또는 정답을 부르죠. 정답. 정답은 정답이면 정답이라고 해주죠.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업 또는 다운을 또는 정답을 부르죠. 그래서 정답인 경우는 빠져나가죠. 정답인 경우는 정답. 끝. 정답인 경우는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업 또는 다운인 경우는 계속 숫자 부르기로 가는 거죠. 네, 이거를 짜볼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 사회자가 숫자를 정해야겠죠. int. 그래서 answer라는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할 숫자는 input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처음에 제목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냥 제목은 계획이 없었지만 그냥 지금은 예제로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up and down 게임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숫자를 하나 정하라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숫자를 하나 정하세요. 네, 숫자를 그럼 사회자가 입력을 할 겁니다. 숫자를 입력을 하려면 scanf로 %D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answer라는 변수에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answer에 해당하는 값 0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answer라는 변수에 넣어달라는 의미로 answer에 대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의미로 이 펭귄 모양 %를 붙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일단 반복을 안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반복 안 하고 한 사람이 숫자를 부르고 업 또는 다운 또는 정답 이걸 체크하는 걸 짠 다음에 그걸 반복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를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숫자를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그래서 숫자를 맞추도록 유도를 하죠.
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할 텐데 이것 또한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변수에다 담는 거고, 근데 이게 맞는지 작은지 또는 다운인지 체크를 해야겠죠. 네, 일단 업인지 다운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swer, 이게 input보다 크냐? 크면은 업이겠죠. 업, 업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else, 그렇지 않고, 네, 이 정답이라는 값이 작으면, input이라는 값에 비해 작으면 다운이죠. 이 else if 해서 printf 해서 이 경우 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닌 경우는 같은 경우겠죠. 네, 그것도 아닌 경우는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정답. 그래서 정답이라고 맞았다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한 번 반복이 한 번, 반복할 대상 한 번. 그래서 플레이어가 숫자를 부르고 그것이 업 또는 다운 또는 정답인지 체크하는 반복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을 짠 겁니다.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F11로 컴파일 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풋이라고 썼네요. 인풋인데 오타가 났네요. 오타를 주의하세요. 인트라는 게 손에 익어서 가끔씩 이런 오타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업, 다운 게임 사회자가 숫자를 하나 정하죠. 지금 이게 숫자가 보이는데 그냥 예제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나중에는 멋지게 뭐 그래픽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합니다. 숫자를 맞춰보세요. 숫자를 10을 하면은 그쵸? 그래서 반복은 안 하고 지금 한 번 사용자가 입력한 거에 대해서 업 또는 다운 이거를 말해주고 끝난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반복을 해야겠죠. 반복은 while문을 쓴다고 했습니다. while문. 조건은 아직 뭔지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while문 다음에 하나의 단위를 반복을 하는데, 지금 문장이 if else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길 경우는 그냥 중괄호를 써주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if else에서 네, 이게 if else 해서 하나의 단위이긴 한데 하나의 문장이긴 한데 깔끔하죠. 그냥 중괄호에 넣는 게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중괄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은 네, 이전에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 계속 반복하는 그 프로그램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 정답이랑 같지 않을 경우 계속 반복하도록, 즉 같지 않을 경우가 참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answer가 같지 않을 경우 input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다운 게임 숫자를 하나 정하세요. 51 숫자 맞춰보세요. 1 하면 업. 이건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쵸? 한번 입력한 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한 걸 반복하기 때문에 업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대로 안 하면은 이러한 버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대로 제대로 만들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미리 생각을 해두고 짜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두고 이렇게 설계를 안 만들어 두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짜다 보면은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이런 실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어느 부분을 반복을 해야 되나요? 숫자 부르기랑 업인지 다운인지 정답인지 체크하는 거, 이 두 부분을 반복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 이 부분도 넣어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반복에
넣어야 됩니다. 네.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처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냐? 50을 정했을 경우 뭐 이렇게 플레이를 잘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저 100 다운이라고 하니까 100보다 작겠구나. 2보단 크고 한 40은 어떠냐? 40보다는 크구나. 80은 어떻구나. 80보다 작구나. 그러면 한 49. 그러면 60은 그러면은 58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50 이렇게 찍으면 맞다 하고 끝나죠. 네. 이렇게 잘 작동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는데 사회자가 숫자를 0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정하면 0을 정하면은 바로 끝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렇지? 라고 하면은 인풋의 맨 처음 초기화가 0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초기화 값이 뭘로 되었든 간에 사회자가 인풋에 들어있는 값하고 같은 값으로 정해 놓으면은 while문의 맨 처음에 조건을 비교할 때 이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반복할 내용을 실행을 안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즉, 이 부분도 우리가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작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숫자를 정해놓고 이제 일단은 한 번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되면은 끝내야 되는데 이 경우 바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인풋 값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그러면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바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사회자 숫자를 하나 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엔서 값하고 인풋 값이 같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 뭐 인풋 값을 엔서 플러스 1로 정해놓으면은 그냥 맨 처음에 인풋 값이 사회자가 정해놓은 숫자랑 같지 않게는 될 거예요. 일단 무조건 같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버그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까랑 같은 그런 버그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 좀 깔끔하지 않은 방법이죠. 어떤 부분에서 깔끔하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짜고 여러분이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짜놓고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 코드 보라고 하거나 그럴 때 엔서 플러스 1 인풋에다 엔서 플러스 1 넣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이렇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초반에 숫자를 맞춰보 숫자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을 반복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두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체크가 끝났으면 그때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고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정답 부분은 밖에다가 빼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정답 부분은 왜 밖으로 빼놨냐?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안 빼놨을 때는 설계가 어떻게 되냐? 안 빼놨을 때는 설계가 이 경우는 처음에 입력을 받은 후에 정답인지 체크를 하고 있죠. 네. 정답이 아닌 경우에 업 또는 다운 또는 정답인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입력을 또 받고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순서대로 그려보면은 숫자를 정하고 숫자를 부르고 정답인지 체크를 하고 있죠. 정답인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정답이 아니면 아래로 정답이 아니면은 이 블럭의 안 내용을 실행을 하고 그쵸? 정답이 아닐 때 참이 되니까요. 정답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인 경우 끝. 정답이 아닌 경우 정답이 아닌 경우 업 또는 다운인 경우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고 숫자 부르기를 하고 다시 이 부분으로
업 또는 다운 또는 정답인지를 체크하고 있죠. 그쵸? 이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정답을 한 번에 딱 찍어서 맞춰버린 경우 맞췄다라고 판단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보세요 했을 때 한 번에 딱 50 하면은 정답을 맞췄다 해서 코렉트 부분이 안 뜹니다. correct 부분이 안 뜹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 맨 처음에 반복문을 하고 두 번째 예제가 네, 사용자의 입력한 비밀번호랑 같지 않을 때 반복하고 같으면은 반복문 빠져나서 네, 암호를 맞췄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줬죠. 그것처럼 반복문을 빠져나오면은 사용자가 맞춘 거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correct라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좀 순서도가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그래서 숫자 부르기를 하고 그쵸? 맨 처음에 숫자를 정하고 숫자를 또 부르고 그 다음에 업 또는 다운 또는 정답 체크하고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합쳐서 업 또는 다운 또는 정답을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정답이 되면은 이제 커렉트 출력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되면은 정답인 경우 정답 커렉트 출력하고 끝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 그게 예, 그게 아닌 경우는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숫자 부르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인지 체크를 하고 숫자를 부르고 또 정답인지 체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예제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이 일어날 수 있고 문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다 어느 코드를 넣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버그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를 일일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